몽골의 몽케카는 대리주둔군에게 베트남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에 시작될 송나라 침략을 위한 준비였죠. 몽케는 베트남을 점령해 남쪽에서 송을 치는 또 하나의 공격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백성들을 대거 대송전쟁에 동원할 계획도 있었죠. 우량하타이는 국경에 3만 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송을 공격할 길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상의 항복 요구로 받아들인 베트남 조정은 몽골 사신을 감옥에 가두고 전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때 베트남의 실권자 쩐투도는 청년 장군 쩡구옥두온을 군 최고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파격적인 인사였죠. 쩡구옥두온이 유능하긴 했지만 이제 겨우 25살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쩐시 정권 창업자의 적장손이자 리왕조 마지막 공주의 아들이었죠. 당장 왕이 된다 해도 손색이 없는 혈통의 그는 쩐투도의 잠재적인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쩡구옥두온의 가슴속에는 어릴 적 억울하게 어머니를 빼앗긴 깊은 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쩐투도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죠. 이런 위험인물에게 군대 지휘권을 맡긴 것은 쩐투도의 지략이 또 한 번 빛난 결정이었습니다. 쩐 왕조 창업 과정에서 쩐투도에게 목숨을 잃고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징발 체제의 강화는 국가의 부를 늘린 반면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죠. 쩐투도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쩐구옥두온이 언젠가는 쩐투도를 타도해 부모의 원수를 갚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 쩡구옥두온이 군대의 선두에 서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자발적인 희생을 이끌어내는 더 좋은 방법은 없었지요. 다만 실질적인 군 통수권은 쩐투도가 쥐고 있었고 쩡구옥두온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량하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베트남 국경을 넘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베트남은 적을 영토 깊숙이 끌어들여 격파한다는 전략을 세웠죠. 베트남 주력군과 몽골군은 수도인 탕롱 서북쪽 비엣지에서 처음 마주쳤습니다. 홍강과 로강, 다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라 몽골 기병의 기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했죠. 하지만 몽골군과 야전에서 정면 대결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몽골군은 주력의 위치를 혼동시키는 기만술과 우회 기동전, 그리고 원거리 사격 능력에서 베트남군을 압도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베트남군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베트남은 급히 병력을 수습해 남동쪽 프로에 2차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까로강이 좁은 물줄기나마 앞에 두고 몽골군의 도강을 막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몽골군의 돌격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조정은 탕농을 버리고 급히 후퇴했습니다. 몽골군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무자비한 사륙을 저지른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죠. 몽골군의 연이어 패하자 베트남 조정에서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쩐수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종이 그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제 머리가 어깨 위에 붙어있는 한 패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선에서는 쩡구옥두온이 몽골군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군은 후퇴하며 다리와 건물, 도로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죠. 몽골군은 탕농을 점령했지만 텅 빈 도시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 낯선 풍토병이 퍼지기 시작했죠. 우량하타이는 이제 곧 시작될 송나라 침공전에 참가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강화를 제의했지만 베트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우량하타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처지가 됐죠. 적군의 초조함을 알아차린 베트남군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군은 몰래 홍강을 건너 탕롱 건너편 동보더우에 몽골군 주둔지를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비록 작은 요소였지만 개전 후 처음으로 베트남군이 승리한 것이죠. 강 건너 아군 진지에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와 승리의 기쁨에 겨워 미친 듯이 내달리는 베트남군 기병들을 바라보며 탕롱의 몽골 병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베트남 병사들은 물소를 모는 목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량하타이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어 군대를 북쪽으로 돌려 철수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죠. 몽골군은 특히 탕롱에서 국경 사이 중간쯤 되는 휘화에서 소수민족인 무엉족 백성들의 기습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침략할 때 저질렀던 만행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것이지요. 몽골군이 물러간 뒤 베트남은 사신을 보내 3년에 한 번씩 조공을 마치겠다고 약속하고 강화를 맺었습니다. 또 다른 침략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